요즘에 한국의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사실 출산율은 아주 오래전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의 평균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저출산계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세계 어떤 나라를 봐도 이 정도의 참담한 출산율은 찾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뒤에서요. 이 추세로 가다 보면 2030년쯤부터는 국가 재정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고 잠재 성장률은 0.6%대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당장 2025년부터 한국은 인구의 25%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약 30년 뒤에는 인구의 50%가 노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없어지고 나라 전체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득한 거죠. 미래의 노인정은 백화점만한 빌딩에 클럽,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이 있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공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2750년쯤에는 한국인이 멸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2921년 정도에는 다른 나라의 세계사 책에서 한 200년 전에는 여기 있는 동아시아의 반도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단다. 여기는 전쟁이나 열병이 둔 게 아니라 애를 안 낳아서 결국 멸종이 되고 말았단다 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혼인율도 감소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참담하게 낮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금전적 이유, 심리적 이유, 사회적 이유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전적인 이유에 있어요. 이걸 외국인들이 보면 아니 IMF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에서 뭔 금전적 문제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인간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주가 해결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020년 기준 25세에서 29세 상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46만 6천 원이에요. 세후로는 약 221만 5,930원이죠. 하지만 2021년 8월 기준 서울의 평균 집값은 약 11억입니다. 서울에서 조금만 바깥쪽으로 나간 경기도의 평균 집값은 약 5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드릴게요. 월 실수령액이 220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사람은 1년에 2,640만 원 정도 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옷도 의류수거하면서 주워 입고 잠은 그냥 뒷산 가서 자면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얼마나 일해야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무려 42년이 지나야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21년 정도 지나야 집을 살 수 있고요. 요즘 평균 사회 진출 나이가 28세 정도 되니까 70살 정도 되면 집을 살 수가 있겠네요. 물론 직장 생활할 때 부장님이 전에는 왜 밥을 안 먹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서울에다가 집 살려면 돈을 모아야 돼서 요 앞 공원에서 풀좀 뜯어먹고 했습니다. 뭐 이딴 지랄 꼴값을 42년 동안 떨어야 말이죠. 이건 그냥 불가능한 가정이고 씀씀이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사실상 직장 생활만 해서 서울이나 근교에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이것도 취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취업률이 안 그래도 낮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벌이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많은 지금의 20대들은 아예 결혼이나 연애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연봉으로도 서울 근교에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더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기껏 노력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놓고 막상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 죄송한데 육아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네 쉬세요 평생 쉬세요 하는 소리도 듣고요. 맞벌이에서 당장의 가게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맞벌이 하기에도 육아 초반에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줄이면서 돈을 모아도 제대로 된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은 결혼을 꼭 해야 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가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포기하게 사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나서 남자들은 일 끝나고 좋아하는 게임 실컷 하면서 살고 차도 한 단계 더 좋은 거 끌 수 있고요. 여자들도 혼자 살면서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한국 사회생활의 현타를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서도 눈치 보는데 집에 가서까지 눈치 보기도 싫고 혼자 살기도 빠듯한 현실에 헌신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다음으로는 결혼이 힘든 사회적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에 젠더 갈등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심해졌어요. 요즘 젊은 남녀들 중에서는 서로에 대한 혐오를 선 넘는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NS를 보면 서로에 대한 혐오 게시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비춰지는 결혼의 모습은 젊고 에너지 넘쳤던 아빠는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늙은 ATM기가 되어있고 젊고 이쁘고 한명의 여자였던 어머니는 집안 생활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밥하는 아줌마가 되어버렸다. 이런 게 공지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도 가정 생활이 파탄난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 결혼을 하고 싶던 사람도 안 하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결혼하는 건 당연하고 결혼을 안 하는 노총각 노처녀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회였어요. 왜 이렇게 결혼하기를 고집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고대부터 불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농경이 주가 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집안의 농산일, 즉 노동력을 책임지고 전통적 유교 신앙에 따라서 집안의 제사를 책임져줄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딸들은 결혼시키면 남자 집에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고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더 이상 기존 부모님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최대한 빨리 결혼을 시키고 아이를 낳아서 또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어내야 했고, 여자도 빨리 결혼을 시켜서 집의 수저를 하나라도 벌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출산으로 가구의 노동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도 없게 됐고, 오히려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젊은 세대들은 제사 같은 유교적 문화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기성세대들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던 유교적인 가족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 없어지고 있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이 들면서 결혼이라는 문화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남이랑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남 눈치 많이 보는 걸로 유명하죠. 당장 SNS만 봐도 전 세계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클릭 한 번에 볼 수 있고, 철수는 고등학교 동창 길동이가 BMW를 끌고 이쁜 여친이랑 여행 가는 걸 부러워하고, 수미는 대학 동기 영희가 남친이랑 호캉스로 가고 오마카세 먹고 온 걸 부러워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성을 보는 눈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집값이 비싸서 임대주택이나 뉴스테이 형식의 집도 많이 풀렸죠. 여기도 그냥 먹고 자고 싸면서 살만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요즘에는 결혼식장의 급이나 유모차 브랜드, 사교육 등에도 엄청난 부원의 경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아빠 차가 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로 차별을 한다고 하니까 말 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야, 너가 이만큼 쓴다고? 그럼 나는 너보다 더, 이런 식으로 출혈 경쟁도 발생합니다. 애새끼 기죽이기는 싫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박탈감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가 싫은 거죠. 원래는 적당히 자기와 잘 어울리는 이성을 찾아서 결혼해서 먹을 거 잘 먹이고 입힐 것도 어느 정도 입히면 살아갈 만했는데, 요즘은 아이를 낳는 사람들 자체가 안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저런 애들이랑 내 아들이랑 경쟁이 될까 하면서 내 자식은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며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결혼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빨리 결혼해서 이쁜 마누라랑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콩닥콩닥 오순도순 알콩달콩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결혼 정년기의 나이가 되다 보니 정말 할 수 있으려나 진지하게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약 2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부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죠. 저출산 대책으로 이런 출산송 같은 걸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들으면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한 32살 남자 홍길동이 결혼이 하고 싶다 하면서 결혼정보업체를 가입하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할까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동산 문제와 청년 취업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질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젊은 외국인들을 한국에 대거 들여오거나 출산할 때마다 집을 주는 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 PTC 트레이너 네슬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